자, 오늘 바이오도 좀 꿈틀꿈틀하고 있죠. 사실 그 전까지는 중국발 폐렴 소식에 관련한 제약 바이오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유전자 가위, 꿈의 기술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가 뭐죠? 무슨 가위죠? 뭐 DNA 아시죠? DNA. DNA 알죠? 네, DNA도 이제 염기 서열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럼 염기 서열을 잘라서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처럼 이어 붙이는 이런 기술이에요. 아, 뭔가 이게 염기서열 중에 네. 여기가 뭐 필요 없다면 빼서 뭐 연결하고 그렇죠. 이러는 이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염기 서열 중에서 특정 이제 그 뭐 어떤 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러면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잘라서 특정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붙이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술. 이래서 유전자 가위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FDA가 최근에 이제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인데 그 12살 이상의 중증 겸상 적혈구병 환자에게 미국에서 이제 그 스위스랑 같이 해서 크리스퍼 기반의 카스개비를 승인했다.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항상 제가 어려운지 설명할 모르겠어요.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데 네. 이 어쨌든 유전자 교정 치료제가 네. 승인됐다. FDA에.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가 그동안 개발이 되어 왔지만 네네. 현재 상용화는 안 됐던 건데 네네네. 이거를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영역이 그 제한적이긴 기술, 하지만 그렇죠. 그 기술에 대해서는 일단 FDA가 승인을 해줬다. 어. 이거 자체는 좀 의미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한 3세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이미 또 4세대 준비도 하고 있고 네. 연구치면 단순 연구이긴 하지만 4세대 일부 부분은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관련해서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들썩들썩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중증 환자에 한해서 그 도입을 지금 승인했다라는 소식인 건데 이게 보니까 근데 치료비가 30억이라고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험 되는 거예요? 무슨 보험 안 되는 보험 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보험도 이거 안 되면은 오, 이거 30억 주고 누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처음 만들어지는 기술력인 거죠?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이제 기존에 이제 치료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제 치료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한다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조작, 그러니까 조정? 그렇죠. 뭐 조정, 수정? 네, 뭐 이런 예, 거니까.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어떻게 하면 뭔가 주가 네. 조작이 생각나서 예. 그러다 보니까 불치병 같은 경우도 이런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고칠 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크지는 않은 그런 않다 보니까 이제 네. 비용 자체가 많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기업, 그러니까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툴젠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 유전자 가위 관련돼서 특허화 세계에서 몇 군데 없는데 그거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트루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툴젠. 툴젠.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트루젠. 툴젠. 말씀해 주셨는데 툴젠 말고도 뭐 관련한 기업이 좀 있나요? 예, 최근에 이 흐름 때문에 이 툴젠 그리고 마크로젠과 제넥신, 인테로바이오가 최근에 관련 이슈로 좀 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좀 컸었고 오늘은 사실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버브 테라피틱스가 유전자 편집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굉장히 좀 많이 낮췄다. 이 이슈,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 좀 단기적 상승 효과가 좀 있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사실 이 상용화 관점이라든지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적용 관점에서는 굉장히 일단 이 도달 불가능한 어떤 신약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상 이 상승폭이 좀 크게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네. 다만 단순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앞으로는 실질적인 어떤 이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치료제 이 개발 효과로서의 또 우리가 이제 모멘텀들은 주시해 볼 수 있는데 단순한 뭐 유전자 편집 관련된 어떤 상용화 이슈 때문에 움직여지는 주가의 흐름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네. 또 다른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흐름을 보니까 괜찮습니다. 셀트리온이 3%대 강세,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65%, 셀트리온 제약도 2.17%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합병에 대한 여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합병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뭐 합병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합병 때문에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약에 대한 도전, 그다음에 뭐 기존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판매처 확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뭐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이런 테라퓨틱스와 2중, 3중 항체에 대한 이제 공동 개발 연구를
수주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체결을 했고요. 네. 특히 셀트리온이 이제 표적 항체 클론을 제공한다 하면 사이런이 이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T세포 연결 항체, 뭐 TC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활용해서 다중 항체 약물을 개발을 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TCE 다중 항체가 최근에 이제 혈액암 분야에선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셀트리온에서 만들고 이제 허마주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이제 편입이 그러네요.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허주마. 네, 허주마. 네. 허주마. 네, 허마주. 허마주가 예, 있다. 헷갈려요, 네, 이름이. 그래서, 예. 네,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뭐 계속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매출이 정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주가를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이걸 뭐 판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분야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 벌써 1일부터 지급이 됐고요. 2027년 5월 31일까지 꽤 기네요. 3년 6개월간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관련한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은 관련한 매출까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에도 주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비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치매 관련한 이야기 이 두 축으로 이야기를 함께 많이 나눴는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네. 바이오 얘기 어떻게 좀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나요? 미국은 당연히 비만 치료 이게 핵심이죠. 비만, 치매 네. 두 가지인가요, 여전히? 그렇죠. 그게 워낙 마켓캡이 크고, 네. 근데 마켓캡이 크다는 거는 시장의 포텐셜이 크다는 거거든요. 아까 그 뭐 가위 얘기했는데 유전자 가위 아직 그 시장이 얼마만큼 빨리 오고 얼마만큼 커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공론화되면서 좁혀지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비만 치료제는 많이 시장이 2030년까지 전망이 프로젝션에 이제 좁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치기가 좀 편한 거죠. 우리가 노보노 디스크라든지 네. 일라일리 이런 걸 대변되고 한국도 관련되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아직 일상도 못 들어가고 이상했습니다만 미국하고 비교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좀 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편한 것이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내년에 하반기가 됐던 여름이 됐던 하기만 하면은 바이오 쪽에서 넘버가 조금이나마 나오고 시장 템이라 그러죠. 토탈 어베일러 마켓이 28년 30년께 있으면은 곱하기 마켓시에서 하면은 넘버가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만이나 치료제는 정해져 있는 시장이 어느 정도 프로젝션이 변형되는 거고 아까 가위는 가위질을 어떻게 달라 있는데 마켓캡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30억이니까 마켓캡을 쉽게 키울 수 물론 없을 것 30억은 같아요. 순간에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싸질 수도 있다. 금방 10분의 1을 주는 거지. 갑자기 뭐 15% 떨어지니까 네.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니까. 지원이 되면. 예, 그래도 1억은 있어야 되고 2억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시장하고 바이오 몇백만 원하고는 비만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일생활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박한 거예요. 그쵸. 임박한 거니까 넘버를 좀만 더 줄 수 있는 뭐만 모티브만 주면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더 방향성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축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당분간은 한 1년 정도는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암살자님께서 그 탈모에만 관심이 있다고 제가 자꾸 이마가 넓어져서 사실 바이오 쪽에 있어서 그 우리 김장혁 교수님도 네. 꽤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저 못지않게 이마가 꽤 물론 넓어지셨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이제 감수하고 있습니다. 감내하고 있는 아, 거죠. 그래요? 감내하기 전 나이. 저는 이마가 자꾸 넓어져가지고 네, 예. 걱정하실 때가 됐습니다. 살짝. 예. 살짝.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는 사실 근데 종목 하나 고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 고수분들의 뭔가 관심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좀 힌트를 얻어볼 텐데 임순재 교수님은 네. 바이오 쪽에서 어떤 기업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제가 툴젠 관심 있게 보는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방금 이야기했던. 유전자가 관련돼서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특허가 원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천 특허. 네, 그러니까 원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유전자 가위를 하는 회사들은 다 이제 로열티를 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아직 지금 이제 기술 자체는 상당히 앞서가 있는 것도 맞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는 게 좀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게 일단 기업 기술에 비해선 아직 이제 매출이나 실적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임순재 교수 툴젠 들어봤고요. 우리 변영인 교수님은요? 네네. 저는 유한양행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뭐 고점 대비 최근 10월 4일
88,400원 대비 지금 마리포사 임상 결과 이후에 오히려 이 생존율을 좀 더 높였는데 부작용 그리고 중단 투약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 이슈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시판허가에 대한 어떤 이 훼손 모멘텀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차익분을 좀 반납하고 난 이후에 지금 최근에 다시금 주가 좀 상승하고 있는 배경은 내년 1월에 이 1차 치료제 어떤 보험수가 등재 여부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내년도 실적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이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1차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이슈 이 두 가지 모멘텀들이 아직 남아있는 관점에서는 네. 지금 241선 상단에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 추이를 보면 고점 대비에 대한 조정폭은 좀 크지만 내년도 실적 그리고 내년 시판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 이슈 등에 대한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본다면 지금부터는 좀 관심 가져도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우리 김장일 교수님 혹시 관심 갖고 저는 미국의 아까 비만 치료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한국에서는 면역 관련되는 질환제. 면역 관련되는 면역 거. 중요하죠. 뭐가 그런 있죠? 거 쪽에서 주가 좀 올라와서 지금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고요. 예전에 몇 그래도 번 한번 말씀드린 얘기를 해주세요.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아. 거. 근데 약간 최근에 뭐 다른 뭐 약간 지연된 게 있어서 주가 조정 받는데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고점이긴 한 하네요.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미국 주식이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좋아하는 대표적인 인물 우리 테이버 고수와 또 김장료 교수님. 저도 미국 주식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제 짝꿍입니다. 한국 주식 시간이니까 네, 그 중에서는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가는 좀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죠. 김장렬 교수 PDR을 또 적용할 때인가? 과연 꿈을 먹고 사는 바이오주 자문해 볼 시기다. 박소 고수는 글로벌 빅파마 수혜주를 찾아야 한다. 임순재 고수 유전자 가위로 난치병 치료 시대가 도래한다. 변영인 고수는 바이오 업종은 기대감보다는 실체에 주목해보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이어진 오늘 짱 탑5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